안녕하세요.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종목과 투자 전략 살펴보는 애프터 성공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체거래소에서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들로만 탑픽을 뽑아보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화요일엔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주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다시 집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2달 동안의 성하준 매니저의 애프터 성공률부터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성공률은 127.38%예요. 막판에 김민성 매니저를 역전하면서 결국에 네 분의 매니저 중에서 1위로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네. 예상하셨는지 뿌듯하신가요? 네, 뭐 사실 뿌듯하지 않다라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종목들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도 제가 8월 달에 주도 섹터는 반도체일 거다. 그쵸? 당시 포트 편입할 때도 그 말씀 드렸죠. 반도체 장비주가 낙폭과대되어 있으니 반등을 노려보자 해서 좀 이따 뭐 포트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태성과 원익 IPS가 좋은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포트는 한 달여간의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물론 단기 흐름도 있겠지만 한 달여간의 시장 흐름을 보고 선점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흐름대로 잘 나와주지 않았나. 저는 뭐 이번 상승을 두고 네. 또 겸손하게 또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셨었는데 과연 이번 달에는 어떤 종목들로 채워질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하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익 IPS와 태성이 40% 넘는 수익률을 2달 만에 가져가 줬고요. 이어서 서현이와와 코나아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시나요? 오늘은 반도체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 네. 오늘은 서현이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서현이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시장에 대한 쇼크는 좀 벗겨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자동차 부품부터 완성차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서현이와라든가 뭐 성화이텍, 뭐 앞서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25%를 부과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가를 봐도 저평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15% 관세가 나왔으면 안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기본이 일단은 겁에 질리는 부분들이 기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일본하고 유럽과의 2.5% 격차가 없어졌어. 우리 이제 경쟁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버리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포에 매수하셔야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만약 없다라 그러면 저도 따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네. 하지만 관세에 대한 영향 15%가 부과가 되고, 그런다고 해도 이 서현이와라든가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현대차가 뭐 한국 뭐 이렇게 부품도 이제 현지화로 또 옮겨간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부품주가 주춤한데, 그럼 그 안에서는 현지화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라. 그럼 서현이와도 엘라베마, 조지아에다 공장 두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쇼크로 인한 주가의 하방 압력은 우리한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에 또 기회 된다라 그러면 서현이와는 또 추가로 편입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미 FTA 협약으로 인해서 무관세로 수출을 했다가 이제는 자동차에 관세가 붙으면서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자동차 부품주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애프터마켓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저는 뚝심 있게 가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화신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가 8,38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화신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와 기아 1차 협력사인 기업입니다.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와 셰시를 전문적으로 좀 담당하는 기업인데, 일단 뭐 부품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은 당연히 아실 거고 화신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서현이와를 말씀드릴 때 했던 포인트랑 같은 건 뭐다? 현지화입니다. 현지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메타플랜트 공장을 지어놓고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 생산 라인을 계속 증축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연간 해외에 수출하는 판매 대수가 140만 대. 근데 지금 현지화 가능한 대수가 약 100만 대 수준이고 올해 연말까지 간다라 그러면 120에서 130만 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주요 부품사들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내가
미국 갈 건데 너네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신 같은 경우에도 엘라베마와 이 조지아 공장이 이 차체 공정을 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에 대한 물류 비용도 줄어들고 이 관세에 대한 영향도 미비할 것이다. 그럼 저는 현재로서는 쇼크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번 달 포트에는 왠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화신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보는 타이밍에서는 당연히 뭐 매수가야 현재가로 이 8,390원 구간을 잡아주셔도 충분한데요. 네. 여기에서 저는 이 시세가 분출됐던 자리,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의 시세가 아닌 이 정규장의 시세가 분출됐던 자리인 이 9,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실적에 대한 주가의 적정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 10,000원대가 넘어야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방송에 더 집중하시게 하고 싶어서 1차 목표가로 9,500원 잡아드리도록 할 네. 테니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7,400원 구간으로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이 특정 구간 넘어섰을 때의 이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인 7,400원 구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신은 현대와 기아차의 핵심 1차 협력사인 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오늘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풀어주시나요?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방송 종료 이후 2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검색창에 성하준 또는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시면요. 제가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이 기다릴 겁니다. 자동차 관련된 재료들 너무 많아요. 반도체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블루엠텍 왜 튀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8시에 다른 거 잠깐 접어두시고 1시간 정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뒤 8시에 성하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이 시작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네이버 밴드의 주식 남녀와 함께 성하준 매니저의 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남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